네, 이유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추신경계통의 버팀세포는 살펴봤었는데요. 별악교세포, 희소돌기 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그리고 뇌실막세포 이런 아이들이 중추신경계통의 버팀세포였습니다. 자, 말초신경계통의 버팀세포는요. 자,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에 의해서 마리집이 형성되었다고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말초신경계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슈반셀이 해줍니다. 그래서 슈반셀에 의해서 마리집이 형성이 되고요.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계라서 증식하지 않아서 신경 손상을 복구할 수는 없으나 슈반세포 같은 경우 말초신경계에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의 회복 예후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런 슈반세포의 복구가 가능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계통의 어떤 신경 회복이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뉴런이 손상을 입으면 그 뉴런은 재생이 되는데 이 재생된 축삭은 원래의 표적 세포를 찾아가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표적 세포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누가 해주냐? 바로 슈반셀이 이런 재생된 뉴런에게 길을 안내하는 원래의 표적 세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슈반셀은 굉장히 말초신경계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리집과 신경집, 슈반시스라고 하는 이 슈반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마리집은 마이올린 시스라고 해서 뭐 수초라고도 하는 말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유수 신경섬유, 무수 신경섬유 이 수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마리집으로 거의 다 이제 순수 우리말로 고쳐서 부르기 때문에 자, 이 마리집은 지질 성분으로 된 피막이에요. 즉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없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축삭에 대한 전기적인 절연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축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이렇게 마리집이 몇 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점프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게 도약 전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마리집이 없는 즉 이런 수초가 없는 신경섬유 마디가 있겠죠. 이렇게 감고 비워져 있고 감고 비워져 있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랑비에 결절이라고 얘기해요. 노드 오브 랑비에르 이렇게 그래서 랑비에 결절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도약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리집 신경섬유가 있으면 이렇게 축삭 돌기가 있으면 백색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신경섬유 같은 경우에 민마리집 마리집이 없는 축삭 돌기 요 민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이 없다는 얘기고요. 회색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경집 다른 말로 신경초 슈반세스라고 하는 부분은 슈반세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말초신경에서 아까 재생을 담당해 준다. 혹은 말초신경에서 마리집을 만들어 준다. 그거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슈반셀은 또 말초신경 재생 과정에서 이 표적 세포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까지 해준다. 그래서 슈반세포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말초 신경 재생 담당 요 역할도 해준다. 자, 다음 그림은 지속성 전도와 도약 전도입니다. 자, 지속성 전도라고 하는 것은 뛰어서 이렇게 도약 전도하지 않는 아이겠죠. 자, 그러면 자, 마리집이 없는 아이와 마리집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속성 전도는 누가 한다?
네, 마리집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쭉 가는 전도를 하겠죠. 그리고 도약 전도 같은 경우 이렇게 마리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사이사이 축사계 요 마리집이 없는 요 사이사이 랑비의 결절을 타고 점프 해서 도약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르다? 도약 전도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자, 똑같죠? 요게 뭐예요? 요 파란색. 요게 축삭이에요. 축삭. 축삭을 감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다?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적인 절연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아, 죄송합니다. 또 엄한 데다가 마우스를 휘둘렀어요. 자, 요 파란색이 뭐다? 축삭. 축삭. 자, 축삭을 감고 있는 이 아이를 마리집이라고 해요. 자, 이 마리집은 중추신경계에서는 누가 만들어줘요? 누가?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만들어줬고요. 말초신경계에서는 누가 만들어준다? 슈반셀. 자, 어쨌거나 이런 마리집이 전기적인 절연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동 전압이 발생했을 때 자, 점프해서 도약 전도를 해요. 자, 이 사이사이 마리집이 없는 이 마디를 뭐라고 한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튼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섬유들은 도약 전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신경원 세포의 변성과 재생입니다. 자, 말초신경계에서는 이 재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재생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성되는 과정도 있어요. 디제너레이션. 그래서 변성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원러 변성 가장 유명한 아이예요. 그리고 역행성 변성, 원러 변성과 딱 정반대. 그리고 연접 횡단 변성, 트랜스 시냅틱 디제너레이션. 자,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 레트로그레이드 디제너레이션, 역행성. 그다음에 트랜스 시냅틱 디제너레이션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월러 변성.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월러 변성. 자, 우리가 축삭이 있어요. 축삭이 절단되면 절단 부위보다 더 말초의 변성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월러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역행성 변성, 리트로그레이드 디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축삭이 있어요. 우리가 절단됐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위에, 그럼 위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축삭에 오기 전 단계가 누구였어요? 신경세포체, 소마 혹은 셀바디 그 부분에 변성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역행성 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연접 횡단 트랜스 시냅틱 디제너레이션은 뭐냐면 자, 우리가 축삭이 있고 뭐 또 다른 축삭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축삭 가지돌기 혹은 축삭 세포체 뭐든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연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냅스를 맺을 수 있다. 자, 근데 자, 연접 횡단 변성은 이제 이렇게 해서 축삭과 뭐 또 다른 축삭 혹은 신경세포체가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연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절단은 지금 연접 횡단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변성은 어디에 일어난다? 그 연접 횡단 후에 연접 후에 있는 신경원에 변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연접 횡단 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그림을 자, 정상 신경원 여기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사.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다? 마리집이겠죠. 마리집. 자, 마리집이 없는 요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는 랑비에르 결절 그래서 여기 막 점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처음으로 여기에 지금 인저리 사이트라고 해서 상처 부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러 변성 같은 경우에는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지금 절단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말초 뒤쪽 끝쪽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축삭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이 되면은 요거는 원러 변성이에요. 자, 역행성 변성은 뭐냐? 아, 여기 없네요. 자, 역행성 변성은 뭐냐? 상처 부위, 인저리 사이트가 여기예요. 자, 그러면 역행성 앞에 말초보다 이 앞쪽에 있는 중추에서 문제가 발생을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어떤 변성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역행성 변성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접 횡단 변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 A와 B가 연접하고 있어요. 뭐 축삭과 시냅스가 연접할 수도 있고 축삭과 축삭이 연접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자, 연접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얘와 얘가 연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 축삭과 여기에 셀바디 신경세포체가 연접을 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절단됐어요. 그런데 변성은 어디 일어난다? 이쪽에. 그래서 연접 횡단 후 여기서 변성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연접 횡단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원 세포의 변성과 재생, 말초신경계의 뉴런의 어떤 재생 과정. 아까 변성은 했죠, 디제너레이션. 그것도 일종의 재생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모양이 완전 똑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변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재생, 리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손상된 축삭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게 축삭 긴 거애가 절단됐다 해서 인저리 사이트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손상된 축삭에 보면은 이제 그로스콘이라고 해서 이 옥수수 막 자라고 있는 애를 보면은 막 이렇게 가지가 막 옥수수 털처럼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재생되는 과정이 이렇게 밴드를 맺어요. 윙거띠라고 해서 요거를 만들어서 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로스콘처럼 가지가 났었는데 나중에는 이 윙거띠를 형성해서 재생이 되는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재생은 누가 한다? 슈반셀이 해준다. 여기 중요하겠죠. 슈반셀은 또 뭘 만든다? 마리집도 만들어주고 신경 재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 과정에서 표적세포로의 길 안내까지 해준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셀이다. 자, 요거는 이제 말초신경 재생 과정이에요. 뭐 셀바디, 축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손상 2주, 3주, 3달 그다음에 세레브럴 먼스 몇 달 뒤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절단이 됐어요. 인저리 사이트가 발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막 이렇게 장가지들을 내서 그로스 콘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빙거 밴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재생. 자, 마리집 세포 이걸 만드는 애가 슈반셀이죠. 슈반셀은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뭐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중추신경계 버팀세포로서 증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막 재생이 잘 되거나 그렇진 않다 했는데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증식해서 치밀한 끈을 만들고 자라나는 축삭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윙거 밴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축삭은 하루에 뭐 0.5에서 3mm 정도 자라서 재생이 된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버팀세포를 다 끝냈습니다. 자, 원래 제가 세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진도가 생각보다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뭐 출석 부르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리스판스 반응을 보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주는 바람에 강의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이제 늘어나면서 진도가 생각보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고자 제가 이 앞전에 1장에 저희가 원래 세포 성분을 했었어요. 셀 컴포넌트.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스킵을 했는데 넘어간 부분들을 제가 시간이 좀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찾을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세포 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원래는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을 했어도 됐는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쭉쭉쭉 잘 나가고 있어서 안 해드렸던 부분, 이 부분들도 함께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The cell and its component라고 해서 세포와 그것의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겁니다. 자, 1장 세포.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그래서 셀, 티슈, 조직, 그리고 organ.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원자, 분자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셀이다. 세포에서 가장 시작되는 기능적인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 다음에 티슈, 조직. 우리가 상피 조직 하면서 뭐 에피데리얼 셀, 상피 조직, 걔네들도 이 티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셀이 모여서 티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뤄요. 우리 여러 가지 뭐 장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organ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체, 유기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포는 원핵과 진핵 세포가 있어요. 자, 셀 세포는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 아까 기능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셀이다. 그리고 모든 유기체, 우리 사람과 같은 이 산소로 호흡하고 하는 이런 유기체의 기본 구조 및 활동 단위가 바로 이 셀이다. 자, 우리 몸에는 이 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 10조 개 이상.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의 유무에 따라서 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핵과 진핵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핵이 있는 아이를 진핵이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핵이 있다. 그다음에 핵이 없는 아이. 그냥 세포막 안에 뭐 애들이 둥둥 떠다니는 애들을 원핵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는 자,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라는 구조가 있다고 할 수 없지요. 세포막 안에 DNA, 유전 물질 무조건 있어야 되죠. DNA, RNA인 이런 것들이 그냥 둥둥 떠다녀요. 어떤 것들이 있다? 세균과 남조류. 남조류가 뭐냐? 우리가 녹조라고 하는 거. 녹조나 부유물, 막 물 위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애들. 그런 것들이 이런 데 포함돼요. 핵이 없어요. 원핵 생물. 자, 그 다음에 진짜 핵이 있는 아이, 진핵세포. 세포막 안에 당연히 핵이 있으니까 핵막도 있고, 그 핵막 안에 DNA, RNA와 같은 유전 물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핵막, DNA, RNA인 등을 합쳐서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핵이 있는 아이를 진핵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깥쪽의 동그라미가 세포막이면 안쪽의 동그라미가 핵막이에요. 그래서 세포막과 핵막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진핵 세포. 근데 이거는 세포막만 있는 원핵 세포.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원핵 세포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핵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막 안에 뭐 DNA와 같은 유전 물질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도 딱히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자, 진핵 세포에는요, 원핵 세포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 핵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핵이 있고요. 당연히 이 핵을 싸고 있는 게 핵막이겠죠. 그리고 뭐 안에 DNA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원핵과 진핵 세포의 차이.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뭐 있나? 자, 여기 DNA 보이고요. 이게 핵이라고 했고, 자, 여기 꼬불꼬불한 이 아이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세포질 그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거친 애와 있고 매끈한 애가 있어요. 거친 애는 왜 거칠다? 리보솜을 포함하고 있어서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과 매끈 세포질 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도 이 세포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뼈대.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리소좀, 용해소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원형질이라고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세포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이 보인다. 다음은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은요, 세포를 싸고 있는 1차적인 막이겠죠.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지금 세포 1의 막이고요. 얘는 세포 2의 막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막들을 떼서 그림을 살펴보니까 이 세포막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거 지금 콩나물 하나, 콩나물 둘.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머리 부분, 여기가 꼬리예요, 꼬리. 그래서 꼬리는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머리는 물과 친하다고 해서 친수성, 물수. 그 다음에 얘는 물과 친하지 않다라고 해서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세포막은요,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어주는 어떤 경계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내 외부, 안쪽, 바깥쪽으로 물질을 전달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구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질 이중층으로 구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층을 형성해서 막을 경계하고 있다.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이고 물과 친한 머리, 그 다음에 소수성 꼬리, 아까 콩나물 꼬리, 그래서 고개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막단백질이라고 해서 지금 요 빨간색 아이들, 얘가 막단백질이에요. 자, 그냥 딱 봐도 뭔가 좀 통로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 안을 통해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출입할 수 있고요.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뭐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은 화학 반응도 조절할 수 있고, 자, 이게 결합이 지금 이렇게 틈새 이음처럼 이렇게 다른 인접한 세포가 왔을 때는 세포 간의 결합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막단백질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자, 짧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게 짧은 탄수화물. 요 아이. 자, 세포가 인접한 세포가 누군가가 왔을 때 자, 이런 다른 세포를 인지하는 기능을 누가 한다? 짧은 탄수화물이 하는 거예요. 짧은 탄수화물은 자, 인접한 어떤 다른 세포가 왔을 때 그 다른 세포를 인지하는 기능. 그래서 얘가 질병인지 세균인지 뭐 이런 것들 위험한 물질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짧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자, 그림 14-10을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세포 막의 모양이죠. 지금 지질 이중층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머리, 친수성, 꼬리, 소수성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막단백질 있고 짧은 탄수화물 있고 자, 이걸 현미경으로 봤어요. 자, 그랬더니만 요렇게 두 줄로 지질 이중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핵입니다. 핵. 자, 핵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거나 증식하거나 유전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가 핵입니다. 자, 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핵이 하느냐? 왜냐하면 핵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전 물질인 DNA가 있기 때문에 세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 뭘 포함하고 있어서? DNA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 구조는 핵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핵막도 우리가 아까 세포막처럼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질 이중층. 당연히 꼬리가 안쪽, 헤드가 바깥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똑같은 콩나물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좀 짙은 부분에 핵소체가 있고 또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A와 단백질을 함께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염색질은 DNA와 다른 건가요? 글쎄, 이 염색질이 DNA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염색질은 단백질과 DNA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염색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죠? 자, 염색체는 이 염색질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사, 염색질, 염색체 다 DNA와 단백질을 포함하는데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자, 사라는 것은 염색사의 사자는 실사자예요. 실처럼 막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면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실이 이렇게 감겨져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형성되어서 어떤 형체를 띠고 있으면 우리가 그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그럼 염색체와 염색사 중에 누구를 옮기기가 쉽겠어요? 그쵸? 염색체를 옮기기가 쉽겠죠. 줄처럼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얘를 끌어당길 때 이렇게 막 엉키고 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염색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이 유전 인자를 복사를 하거나 여기에 있는 암호를 이렇게 뺏겨가야 할 때 우리가 그걸 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사가 일어났을 때는 이 염색질이 이렇게 좀 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뺏기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염색사의 형태로 띄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염색질, 단백질과 DNA를 포함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체, 염색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뭘 얘기하는 거다? DNA와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야? 여기선 염색질이라 그러고 여기선 DNA라 그러고 여기는 염색체, 염색사 이거 다 뭐야?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DNA와 단백질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핵 그림을 볼게요. 핵은 핵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이 핵막. 이 핵막은 지질 이중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진한 부분 여기 핵소체. 자, 핵소체는 다른 말로 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rRNA, 리보스 RNA가 형성이 돼요. 이 rRNA는 뭐냐?
리보솜의 전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rRNA와 단백질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리보솜이 돼요. 근데 그 리보솜이 되기 전 과정에 rRNA를 형성해 주는 게 누구다? 핵소체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포질 그물이 여기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염색질이라는 게 있어요. 염색질. 염색질은 뭐 퍼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뭉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사, 내가 뭔가의 암호를 뺏겨올 때에는 퍼져 있는 게 좋아요? 뭉쳐져 있는 게 좋아요? 뭉쳐져 있으면 내가 그걸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를 옆에 친구 거를 뺏긴다고 했을 때 뺏기면 안 되죠. 컨닝은 정말 나쁜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뺏긴다고 했을 때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막 웅크려가지고 그걸 가리고 있다면 그거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펼쳐놓으면 보기가 쉽다. 그래서 펴져 있는 염색질은 전사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전사라는 얘기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유전 정보를 뺏겨온다. 자, 그럼 그렇게 뺏겨온 유전 정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DNA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DNA를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유전 정보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는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DNA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나가느냐? DNA의 유전 정보를 뺏겨서 RNA가 나가요. 근데 그때 그 DNA의 정보를 뺏겨 나가는 I, 그 RNA가 누구냐면 메신저 RNA, mRNA입니다. 그 mRNA가 유전 정보를 뺏겨서 이 핵공, 자, 핵막에도 약간의 구멍 뚫힌 데가 있어요. 그래서 뉴클리어 폴하고 해서 핵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누가 빠져나가느냐? mRNA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리보솜과 만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 합성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핵막 두 겹,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핵과 세포질의 경계가 뭐다? 핵막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핵막에는 핵공, 핵구멍이 있어서 핵 내의 세포질과 물질 이동을 할 수 있다. 즉, 이 핵공을 통해서 누가 나간다? RNA가 나갈 수 있다. 단백질과. 자, 그리고 이 RNA 중에서도 누가 많이 이동을 한다? 이 DNA의 유전 정보를 뺏겨가는 mRNA, 메신저 RNA가 고기를 제일 많이 통과하겠죠. 그래서 그 유전 정보가 이 핵 밖을 나가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핵소체는 다른 말로 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뭘 합성한다? rRNA를 합성해요. rRNA는 무슨 RNA냐? 리보스 RNA예요. 자, 리보스 RNA가 뭐냐? 리보솜의 전구 물질이에요.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을 합쳐진 물질인데 이 rRNA가 있어야 리보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세포의 성장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핵소체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rRNA를 만들어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염색질은 크로마틴이라고 얘기하고요. 단백질과 RNA를 함유하고 있다.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그래서 요거를 함께 우리가 염색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DNA와 염색질은 같다? 뭐 같은 의미죠.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 더 큰 의미다. 그리고 유전에 관여한다. 그다음에 염색질을 우리가 이제 뭐 염색사, 염색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걔가 실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염색사라고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처럼 이렇게 좀 이동하기 쉽게 똘똘똘똘 말려져서 어느 정도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면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 정보를 뺏겨 온다라고 했을 때 퍼져 있는지와 뭉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염색 전사가 잘 되거나 되지 않는다. 자, 컨닝을 할 때 뭉쳐져서 이렇게 막 꽉 틀어막고 있으면 뺏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퍼져 있는 염색질은 전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DNA를 포함하고 있고, 뭉친 염색질 같은 경우에는 정사가 활발하지 않는 DNA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전사와 번역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세포막이고요. 얘가 핵이겠죠. 핵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포막도 지질 이중층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DNA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DNA만 있으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나? 아니죠. 단백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일단 뺏겨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자, 그 DNA가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DNA가 빠져나가 봐요. 얘한테 손상이 생기면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DNA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누가 빠져나올 수 있다? RNA라고 하는 애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의 유전 정보를 똑같이 뺏겨서 가지고 나와요. mRNA가, 메신저 RNA가 가지고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자, 밖으로 나오면 누굴 만날 수 있다? 리보솜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리보솜에 결합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끝났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리보솜과 결합을 하긴 했지만, 자, 여기에 있는 코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mRNA의 어떤 유전 정보죠.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또 가져다 줘야 돼요. 누가? tRNA라고 하는 트랜스퍼 RNA가 운반을 해줘요. 그래서 걔가 여기에 맞는 또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합성이 돼야 우리가 아는 그 단백질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DNA에 부호화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발현되려면 우선 DNA의 정보가 RNA라고 하는 형태로 전사라는 용어는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를 mRNA가 가지고 오는 거다.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RNA는 DNA 속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 이외에도 불필요한 A도 복제되어 있으며 이후에 이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는 등의 어떤 조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mRNA가 되고요. 그래서 이 mRNA가 밖으로 나와서 누구를 만난다? 리보솜에서. 자, 리보솜과 mRNA가 만나요. 그럼 끝이 아니라 tRNA가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리보솜과 아미노산이 함께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형성되면 우리가 이게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사라는 것은 쉽게 DNA의 유전 정보를 mRNA가 뺏겨서 가지고 오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가지고 와서 누굴 만난다? 작은 소단위의 리보솜을 만나고 거기서 자,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또 tRNA가 운반해 와서 결과적으로 이 커다란 단위의 또 리보솜과 이 아미노산이 돼서 결합을 해서 단백질화 되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게 조직학 시간이기 때문에 헤마톡신, 에오신, 염색 절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의 핵을 관찰한 거예요. 어떻게 조직학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화살표 모양이 다 핵이에요. 핵의 모양은 다양해요. 자, 염색질. 아까 염색질은 DNA와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런 게 응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응축되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응축되어 있는 애들은 좀 더 진하게 보이고 응축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밝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또 진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뭐다? 핵소체라고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 핵소체는 rRNA를 생성한다. rRNA는 리보솜의 전구 물질이다. 리보솜이 되기 전 단계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염색질이 응축되어 있으면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사가 어렵다.
응축되어지지 않으면 전사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의 이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도가 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다 이해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지식 플러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어떤 조직학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함께 추가로 배우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업을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세포에 대해서 이어서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파트도 시험을 치게 된다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 관계상 지금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 2교시 수업을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 동안 또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고 저와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